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4월 둘째 주 4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둘째 주에도 매우 헤비한 구조가 있습니다. 헤비한 구조들이 꽤 있고요. 세 번째 주가 조금 무게는 좀 덜하고 네 번째 주엔 다시 또 무거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4월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처음 들어오는 거는 4월 9일에 금성이 포마라우트 남쪽 물고기 자리 알파성이죠. 포마라우트랑 4월 9일 저녁에 만납니다. 자, 포마라우트 자체가 원래 좀 금성하고 해왕성이 섞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금성이 이 포마라우트랑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엑절테이션을 얻는 쌍어궁이죠. 쌍어궁에서 텀까지 자기 텀에 들어간 상태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포마라우트가 흉성이긴 하지만 금성이랑 만났을 때는 뭐 흉성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점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견상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게 당연한 여러 가지 행사들 있죠. 뭐 결혼식이라든가 약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뭐 여러 가지 뭐 5주년, 10주년, 20주년 창업 어쨌든 뭐 기념일 같은 거 있죠. 기념식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이제 포마라우트 특성이 좀 과해요. 뭘 해도 과하고 금성도 오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좀 과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이제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장점도 강화되지만 단점도 강화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폭식, 과음, 약물 남용 혹은 좀 부적절한 관계들 안 건드려야 되는 걸 건드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오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꼭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 오버해서 좋을 일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의외로 구분이 잘 안 가. 내가 흥분했을 때는 내가 뭔가에 도취했을 땐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분별을 해놔야 됩니다. 좀 냉정하게. 그래서 선을 지키는 게 선을 지켜야 이날 우리가 뻑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토성이 진행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달의 교점, 북교점이랑 남교점 사이에 딱 토성이 정확하게 낍니다. 그리고 딱 끼는 이 자리에 남곡점이라고 서던 밴딩이라고 있죠. 서던 밴딩의 도수에 토성이 정확하게 들어간 날이 4월 11일이에요. 근데 4월 5일에 화성과 이제 토성은 회합을 이미 맺었죠.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서던 밴딩하고 만나니까 4월 11일이랑 12일 사이입니다. 4월 12일 아침이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성 토성 회합 자체가 엄청 흉하고 험한 그런 구조고 그런 험한 분위기가 이 남곡점과 토성의 회합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연장될 수가 있다. 뒤쪽으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효과고 그리고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남곡점하고 만나면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미루고 싶은 선택인데 그거를 지금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공산이 좀 커요. 그러니까 나만 좀 불편한 걸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나한테 유리한 이득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직장에 다닌다든가. 근데 그렇게 참고 몇 달,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끝내버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되게 예스와 노, 뭐 아니면 도식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근데 잘 생각하면 이게 성급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환경하고 분위기가 사람을 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4월 12일에 바로 목성하고 해왕성이 정확하게 만나요. 이게 목성 해왕성 회합이 한 12.5년, 13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그런 회합입니다. 드물죠. 그리고 얘네들 다 외행성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이 목성 해왕성 회합이 유효하다, 영향력이 유지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성은 원래 근거 없는 낙관주의 같은 게 있는데, 근데 해왕성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흉성이거든요. 자, 해왕성이랑 목성이 만나면 이 목성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타조가 머리 박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땅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버젓이 남아 있는데 그냥 마치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일종의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를 하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 나중에 언젠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무책임하고 지금 당장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다 좋아지겠지. 나중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걸 해결을 해놓겠지라는 정말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무책임하고 약간은 좀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님, 일이 터져도 내 책임은 아니고 난 복지부동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행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냉정하게 커트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합리적인 지성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 보이는 리스크, 분명하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되게 용감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라는 게 반드시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되게 거칠고 험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 험한 어떤 습관이나 예전 인간관계는 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은 괜찮지 않죠. 이 사람의 역사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덜컥 결혼을 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좀 무모하게 투자하는 그런 식이죠. 나의 인생을 거의 갖다 바치는 거잖아. 물론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한 다음에 뭐 규정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물밑에서 안 보이게, 사람들 안 보이게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돈을 벌고 과실을 챙기는, 그러니까 그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나쁜 일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어딘가에 취해가지고 이제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이때 특히 타임로드 목성인 분들은 더 그래요. 판단력이 흐트러진 사람을 대상으로 누군가 사기를 치기에 되게 유리한 그런 구간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성 해왕성 회합 전후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이거 보고 또 열을 올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팩트야.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귀신같이 알아낸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행동이 아니고 말을 우선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직업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되게 예쁘고 기분 좋고 전망이 좋은 되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그런 말을 골라서 한다. 정치인이. 그러면 경계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뭐 고위 관료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럴 때 국민들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목성 해왕성 회합은 순수하지 않아. 왜? 이 도수가요. 이 쌍호궁 23도라는 도수가 페가수스짜리 알파성인 마르카브랑 15분 이내로 되게 가까운 도수에서 회합을 맺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목성 해왕성 마르카브 회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성 해왕성 회합은 마르카브라는 별의 색채가 더더욱 강하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셋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어떤 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엄청 큰 그런 법령이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이 부실하면 그거는 정말 큰 악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취지는 좋아요. 중요한 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서 조금만 이게 어긋나 버리면 취지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악법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원래 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결국에는 원안 그대로 가면 될 거를 디테일 몇 개를 바꿔가지고 악법으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게 국회의원들 중에서 영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법사위가 뭐 열리고 그런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이런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한테 장밋 환상을 보여주고 취지는 엄청 좋아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국민들이 신경 안 쓰는 디테일에서 살짝 이걸 꺾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덕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 시기에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꼭 그 국가적인 레벨이 아니더라도 뭐 각계각층의 규정이나 시스템 같은 게 회사 내부에서 뭐 새로 이제 사규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되게 잘 따져보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는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딴 사람들이 좋다 해도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때. 그리고 또 목성해왕성 회합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거짓 평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데 봉합해버리는. 근데 요즘같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휴전한다, 협상한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그 4월 12일 전후 4월 5일에서 18일 사이에 일종의 일시적인 봉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수성하고 명왕성이 사각을 이루는 게 4월 10일이거든. 4월 10일이랑 4월 11일, 12일 사이에 한 전후 한 5일 사이. 이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대규모 분쟁이 봉합될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문제를 마치 사라진 것처럼 간주하고 정신승리하고 덮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해결된다. 이거는 목성해왕성 회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수성이 4월 15일 오전에 양자리 알파정 하마라고 만납니다. 자,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 이분들은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스타일대로, 하던 일처리 방식대로 풀어나가기 힘든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을 좌절시켜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벽에 가로막혀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밀어붙이다가 좀 실수를 할 것 같은 약간 야리꾸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딴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 거를 권합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원래 비슷한 성향으로 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뻔하지. 지금대로 그러니까 그 방식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해라. 지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언을 들으면 그게 조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좀 나랑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자라든가 약간 그러니까 이때는 좀 달콤한 말보다 쓴 조언을 들은 게, 고언을 듣는 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문제 해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2년 4월 둘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